지금 우리는 월클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대적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스밍파가 힘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직까지는 두 팀의 격차가 크다는 것을 충분히 느끼게 해주는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이런 월클을 상대로 과연 월클과 대적할 수 있을 만한 팀이 현재 어떤 팀들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일단은 슈퍼리그의 상위에 랭키된 스밍파를 제외한 나머지 두 팀, 탑걸과 액셔니스타가 있죠. 두 팀 모두 월클과의 지난 역사적 전적이 있긴 하지만 지난 시간의 전적들을 가지고 현재를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현재 월클은 그 옛날의 월클이 아닙니다. 초창기 때 월클의 멤버들을 떠올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초창기 때는 에바, 구잘, 엘로디, 사우리, 아비가일, 마리아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사우리는 원년 멤버로서 현재까지 뛰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면 사우리는 골대녀의 상징적인 선수이기도 해요. 매번 시즌을 거듭할수록 자신의 기량도 성장시키면서 자기 한계를 뚫으면서 발전하고 있어서 피나는 노력을 해서 성장을 했다라는 증거를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월드클래스의 나티와 캐시가 들어오면서 확실한 전환점을 맞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우리, 나티, 캐시가 성장하는 만큼 그렇게 같이 성장하면서 현존 지금 리그의 최강팀이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박수 쳐주고 싶은 부분도 그 부분이고, 원래 잘했던 선수들이 들어와서 이 팀이 강해지는 느낌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이 멤버들이 자신들의 노력을 통해서 기량을 성장시켜서 이 팀을 강팀으로 만들었다라는 이 부분이 월클을 생각했을 때 제가 가장 높이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너무 멋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새로 투입된 애기와 카라인 역시도 막강한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죠. 아직까지는 축구에 대한 그 디테일적인 기술적인 부분이 부족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좋은 피지컬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지금의 사우리, 나티, 캐시처럼 성장을 그만큼 해준다면 앞으로 월클은 더욱 막강해질 수밖에 없는 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진짜 무서운 거죠.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 더 무서운 건 사우리나 나티, 캐시도 아직 더 발전할 것 같은 느낌이 남아있다라는, 수리공 이처럼 막강한 월드클래스를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각 팀의 전력으로 호적수가 될 만한 팀이 어디가 있을까? 그게 유일한 대안이 있었던 게 스밍파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쉽게 스밍파는 월클의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액셔니스타와 탑걸은 어떨까요? 액셔니스타 일단 가볼게요. 박지한이 들어오면서 액셔니스타도 진짜 그 어느 팀 못지않게 강팀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 아직 액셔니스타가 기존의 이 정혜인 선수와 박지한 선수가 완벽한 콤비 플레이, 호흡을 완벽하게 맞췄다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아요. 그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시즌의 몇몇 경기들을 보면 뭔가 두 선수 개개인의 능력에 비해서 두 선수 사이의 시너지는 그만큼 발휘되지 못한 느낌이 분명히 있거든요. 정혜인과 박지한이 완벽한 호흡을 이루는 그 어떤 시점, 그 시점에 가장 절정의 기량을 뽐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그 나머지 부분의 중요 요소들의 누수가 생겼습니다. 이혜정 선수가 빠져버리는 이 부분은 정말로 큰 리스크예요. 이 팀의 중심은 정혜인 선수보다는 저는 이혜정 선수라는 생각을 하면서 바라봤었는데, 이 이혜정 선수가 빠짐으로써 너무나 큰 부분이 비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여러 가지 역할을 그때그때 할 수 있는, 그리고 수비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몸으로 스크린 거는 거나 이런 거는 프로 선수잖아요. 프로 선수 출신입니다. 지금의 박하연 선수를 대비해서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하는 것처럼 사실 그 정도의 기본 기량을 갖고 있는 게 이혜정 선수였고, 날이 갈수록 이 풋살에 대한 기술력이 보완되면서 가장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혜정 선수가 이제 빠져버린 이 부분이 너무 커요. 기존에 이채용 선수가 골키퍼를 보던 부분에서도 이주연 선수가 들어오면서 이 골키퍼 부분에 대한 것도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인지라, 액셔니스타가 박지한 선수 하나가 들어왔지만 기존에 막강했던 나머지 부분에 대한 누수들이 생기는 바람에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팀으로 막 팍 치고 올라가는 느낌은 들지 않아요. 지금 당장 이 액셔니스타는 월클의 적수가 못 돼 보입니다. 그 다음 탑걸이죠. 보면 참 탑걸이 신기한 팀이라는 거는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개개인의 능력치에 비해서 팀으로 모였을 때 이 팀 시너지가 가장 크게 나는 게 전 탑걸이라고 보거든요. 김보경 선수를 제외하고는 사실 나머지 선수들에게 그렇게 막강한 등급을 주기가 어려워요. 근데 신기하게 항상 팀 성적은 상위권을 유지하면서 시즌들을 치르고 있어요. 그 언젠가 리그 우승을 했을 때는 와,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시즌이 거듭될수록 그래도 슈퍼리그에 계속 생존하면서 4강 이상의 성적들을 보여주고 있는 이 부분은 진짜 탑걸이 팀으로서는 강팀이다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 전력으로 월클에게 한번
비교를 해보면 지금의 월크를 잡기에는 좀 다소 무리가 보입니다. 사실은 탑걸의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기까지는 김보경이 미쳐 날뛰거나 아니면 김보경이 어느 정도 해줬을 때 후방에 있는 유빈이나 체리나가 한두 방 정도를 보태줬을 때 이럴 때 승리 공식으로 이어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다영 쪽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승리의 기여도 이 부분이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데 다영이 성장은 많이 했고 지금도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서 역부족이다. 그냥 다이렉트로 이 팀의 원투만 비교를 해보면 나오리 콤비와 지금 김보경 다영이 콤비 플레이가 되어지는 부분이 없다라는 거 이게 너무 큰 부분이에요. 개개인으로 놓고 보면 김보경이 밀리지 않죠. 더 우위에 있으면 우위에 있지. 여기서의 격차가 너무 크고 수비수 라인으로 보면은 체리나나 유빈이 짬밥이 있기 때문에 카라인이나 애기에 비해서 크게 빠진다는 생각은 들지 않지만 결국은 이 전방에 있는 두 공격수의 콤비 플레이 여기에서의 차이가 너무 크게 납니다. 스밍파가 갖고 있는 그 아쉬운 부분이 탑걸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강력한 원톱 공격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공격수와 파트너를 해서 콤비 플레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기량이 받쳐주는 선수 혹은 공격 옵션을 동시에 달고 있는 선수. 나우리 콤비의 가장 무서운 점은 사우리만큼 나티가 골을 같이 넣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거기 플러스 나티의 어시스트 부분이 그만큼 또 사우리의 골을 추가시키는 거고 너무나 강력한 사우리의 공격 파트너 이 나티의 존재가 두 팀과 대비했을 때 가장 다이렉트로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김보경 옆에 나티가 있거나 심으뜸 옆에 나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이 팀이 막강해집니까? 수리공 가장 강력한 이 세 팀이 이 정도라고 하면 그럼 나머지 팀들에서 월클과 대적할 수 있을 만한 팀이 존재는 하는가? 근데 이제 여기 다이렉트적인 비교가 좀 어려운 부분에 챌린지 리그가 존재하죠. 챌린지 리그에서 바라본다면 딱 한 팀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 가장 많은 분들이 이 팀을 언급을 하십니다. 지금 현존하는 월클에 유일하게 대적할 만한 가능성이 있는 팀이 발라드림이라고 말을 하죠. 발라드림이라면 지금 당장 한번 월클이랑 붙어봐도 재밌는 경기를 만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발라드림이 이번 챌린지 리그에서 보여준 막강한 경기력, 완벽한 팀 밸런스 거기에 항상 늘 2% 부족했던 민서의 각성 부분이 이제 올라오면서 붙어볼만 해요. 충분히. 이 나우리를 그러니까 콤비로 막아야 되잖아. 여기 두 명이 오는데 여기 한 명이 막을 거야? 안 되잖아. 붙으려면 이대로 붙어야지. 리그를 대표하는 콤비 브랜드가 있잖아요. 경석이가 존재하잖아요. 나우리 경석이 와 생각만 해도 재밌잖아요. 또 느낌도 비슷해. 아기자기하게. 나우리랑 경석 의 맞대결만으로도 우열을 가를 수 없는 느낌이 일단 듭니다. 골키퍼 부분. 지금의 리사를 캐시랑 직접 비교해서 결코 리사가 더 잘한다 하고 말은 할 수 없죠. 하지만 저는 골키퍼가 누가 좀 더 잘해서 막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그 마이너스를 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경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포지션이라고 봤을 때 그 리사만큼 안정적인 능력치를 보여주고 있는 키퍼가 많지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리사한테 플러스 알파를 캐시만큼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마이너스에 대한 걱정은 크게 우려되지 않는 그 정도만 가져가더라도 대등한 싸움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남은 부분은 사실 수비수 영역인데 문탁이 형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문탁이 형 민서 애기 카라인 비교했을 때 빠지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서가 각성한 부분 특히나 이 정경기에서 보여준 중장거리 포의 위력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비를 소화해내는 그 능력치 카라인이랑 비교했을 때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애기랑 문탁이 형을 비교해봐도 아직까지는 적응 기간이 더 필요해 보이는 애기에 비해서 특히나 이번 스밍파의 경기에서도 경기 초반에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죠. 그런 측면에서 컨디션 좋았을 때 문탁이 형이랑 해도 크게 빠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만약에 문탁이 형 자리에 지금의 벤치 멤버인 신유미 선수급이 들어와 버리면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그 한 자리 때문에 월클의 우위가 분명한 상황이 돼버리니까 아마 힘든 경기를 하게 될 텐데 벤치 멤버의 차이가 아직까지는 발라드림이 월클에게 좀 약해 보인다는 느낌을 주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진짜 잘하는 팀들 간의 결국 경기의 결과 차이가 그 미세한 하나의 차이라고 본다면 교체 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발라드림이 아직까지는 월클한테 비비기에 조금 불안한 요소로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도 후보군으로 오르는 팀이 많이 있어요. 블라비도 그렇고. 근데 블라비는 이 높은 기대치가 한풀 꺾인 계기가 원더우먼과의 그 5대0 경기가 너무 커요. 그 경기 이후부터는 이제는 블라비에 대해서 그 누구도 막강하다라는 말을 그렇게 자신있게 내뱉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대 측면에서 원더우먼은 급상승이 된 거지. 원더우먼도 그 어떤 팀에 비교했을 때 빠지지 않는 강팀이 됐다는 증명을 해냈는데 진짜 김희정 선수의 빈자리에 주명 선수가 와버리게 된다면 그러면 월클을 잡을 수 있는
당장의 전력이 되죠. 근데 모르죠. 진짜 주명 선수가 들어올지는 모르는 거고. 하지만 언더우먼 역시도 그 제6 멤버, 벤치 멤버에서의 차이는 월클과의 격차를 잡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만큼 벤치 멤버까지 완벽한 월클의 전력이에요. 주전 선수의 모든 멤버가 박빙이더라도 하나의 우위를 더 가져가는 게 이 벤치 멤버의 영역까지 오면 월클은 거기까지 지금 커버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월클에서 조금 전력이 약화될 수 있는 부분을 바라는 건 기존 멤버에서 누가 하차 선언을 하는 건데 절대 그럴 일도 없을 것 같아. 월클은 웬만하면 하차 선언 안 하거든. 그러니까 나도 하차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